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구미 라면 캠핑 페스티벌이 1만여 명 이상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29일 상황실에서 가졌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스텔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AGC와 함께하는 2022 구미 그림책 잔치가 26일 양포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IT 수도 예스구미 시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구미 라면 캠핑 페스티벌이 1만여 명 이상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관광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행사는 라면이라는 이색 주제로 농심 구미 공장에서 행사 당일 갓 튀겨낸 신라면을 가져와 이색 라면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긴 젓가락으로 라면 먹기, 라면 끓여주는 로봇, 유튜버와 현장 먹방 대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구미 캠핑장 일원을 거닐며 라면 역사를 재미있고 친절하게 알려준 워킹로드 전시존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29일 상황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방위산업기업 13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윤성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육성사업 2단장에 방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장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구미 국방벤처센터의 지속적인 지원, 국방신산업 진입기업에 대한 지원,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방위산업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스텔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지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모양과 향이 독특한 포도 스텔라 품종이 구미에서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해 찾아왔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텔라 포도는 8농가 약 500평에 보급되어 교육에서 재배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롯데마트에 판매 협의 중으로 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텔라라든지 베니바라드 같은 이런 품종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가 앞으로 공동 선별장을 만들어서 수출을 위한 어떤 새로운 그 포도 산업의 거두보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촉망되는 그러한 포도 품종이 스텔라나 이런 유럽종 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껍질째 먹는 포도 스텔라는 2002년 네오마트와 베니피주텔로를 교배한 종자로부터 얻은 실생중, 생육, 생태 및 과실 특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완주, 춘천, 진주 등 7개 지역에서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아삭한 품종으로 최종 선발되어 국내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할속기 노력이 절감되고 성숙기 열가 및 탄립 발생이 적은 스텔라는 재배 농가들의 선호하는 품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넘게 다른 품종을 해봤는데 스텔라를 하니까 알속기도 편하고 관리도 좋고 앞으로는 스텔라가 많은 농가에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거 재배할 때는 기대 반 또 걱정 반 그러면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신품종 스텔라 포도는 향이 없는 외국산 포도와는 달리 독특한 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포도알 모양이 달걀 모양으로 맛과 향이 체리의 맛과 흡사합니다. 색은 흑청색이며 샤인머스켓과 비교해 당도는 비슷하고 신맛은 조금 더 있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이는 최근 소비자 선호도와 잘 맞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처럼 빛나는 품종이 되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스텔라 포도의 이름처럼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구미시정뉴스 김지연입니다. AGC와 함께하는 2022 구미 그림책 잔치가 26일 양포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2022 구미 그림책 잔치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AGC 화인테크노 한국에서 그림책 문화 확산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4천만 원을 후원받아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희, 박정석, 김중석, 이숙현 그림책 작가의 북토크 그림책 작가 구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포도서관과 3일 문고, 그림책 산책, 금호 유치원에서 공동기획으로 추진했으며 장소별 4인 4색의 책 잔치로 진행했던 형식을 바꿔 초청 작가들이 장소를 이동해 시민들이 여러 작가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미시는 22일부터 4일간 실시된 2022 을지 연습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을지 연습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원 비상 소집 훈련과 전시 직제 편성 및 전시 창설 기구 훈련, 행정기관 소산 훈련 등 을지 사태 선포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전시 예산 편성 및 전비 운용 계획을 주제로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전시 지방 재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의 심도 있는 토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24일에는 시청 통신시설 적 특작부대 테러 상황을 가정해 12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로 사태 수습을 위한 실전 훈련을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테러 발생 신고와 상황 전파 초기 대응 훈련, 특히 적 특작부대원 선멸을 위한 제50보병 사단 군특공대원이 헬기로 하강, 인지를 구출하고 진압하는 과정은 훈련을 참관한 200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구미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을 26일 가졌습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김장호 시장과 원익 QNC 백홍주 대표 및 시민 추진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지역 특화 강화 사업 등 문화도시 활성화 전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1층에 주민 개방형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 허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하는 동네 뉴스입니다. 해평면에서는 25일 8월 이장회의를 갖고 시정 현안사항 홍보, 유관기관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수렴,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평동에서는 25일 제28회 LG기 주부 배구 대회 광평동 선수단 발대식을 갖고 필승과 선수단의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고아읍에서는 26일 다문화 가정 자녀 집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일환인 세롬하우스 홈케어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월 정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송정동에서는 25일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복개천 일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시정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